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렸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죠.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가 나왔는데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부 박예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네. 우선 비상경제회의 좀 낯선 회의입니다. 어떤 회의고 또 누가 참석했는지부터 정리해보죠. 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대통령이 직접 경제를 챙기겠다 이렇게 신설한 회의입니다. 그제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출범을 알리고 오늘 첫 회의를 열게 됐는데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고용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경제관계부처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하게 됩니다. 네, 오늘 첫 회의인 만큼 가장 먼저 챙긴 안건이 궁금합니다. 네, 앞서 대통령 모두 발언이 공개됐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규모가 50조 원에 이른다고 했었죠. 예.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그러니까 초저금리 대출 규모를 12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들이 기존의 금융기관에 졌던 빚은 만기를 연장하고요. 이자 납부도 미뤄주는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시중은행뿐 아니라 카드사,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을 포함해서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는데 좀 방점이 있습니다. 예. 2월부터 사정이 악화됐잖아요. 자영업자들 대다수가 3월 카드 대금 낼 때가 됐는데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미룰 수 있게 됩니다. 제1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에 대한 경제회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브리핑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고 이어서 기자단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홍남기 부총리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중미의 비상경제 시국을 하루빨리 타하게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이 가동된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 회의가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앞으로 비상경제회의는 위기에 대응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즉각적인 시장 대응 및 신속한 애로의 해소, 적기 의사결정 및 창의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현장 중심 및 국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방역중대본과 함께 비상시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중대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관계기관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경제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동제한 조치로 세계 경제가 멈추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과거 위기는 금융과 같이 특정 분야에서 시작하여 다른 분야와 국가로 파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으로부터 촉발된 이번 위기는 다릅니다. IMF 외환위기가 아시아 지역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세태에 주로 영향을 미쳤다면 이번 사태는 전 세계와 전 섹터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고 사람의 이동까지 사실상 동결시키는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실물 경제가 얼어붙고 있고 국내외 금융시장도 동시다발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선제적이고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도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긴박하게 움직이며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1차와 2차에 걸쳐 총 20조 원 규모의 업종별 분야별 긴급 지원 패키지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3차 정책 패키지인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도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존 1, 2, 3차 정책 패키지에 이어서 민생 금융 안정을 위한 총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범국가적 금융 분야 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에게 보다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경제의 어려움도 자금 조달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감염병 사태가 종식되어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위기에 취약한 경제 주체들이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근본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세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전례 없는 범국가적 금융 분야 위기 대응 프로그램입니다. 재정금융당국뿐만 아니라 통화당국, 정책금융기관, 금융권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상황 대처에 부족함이 없도록 총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9개의 세부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규모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최우선에 두었으며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을 위한 조치들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9개의 프로그램 중 5개는 오늘 상세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표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추후 비상경제회의를 통하여 발표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첫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에 대한 강화,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부담의 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의 안정장치가 되겠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대출과 보증 두 가지 트랙에서 긴급한 자금 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보강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진흥공단 자금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저금리 대출 소요에 대응하여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12조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관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삼층구제의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1차 지원망은 재정이 직접 담당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2조 7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간 고신용자에게도 공급되어 왔던 이 자금을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전환하겠습니다. 2차 지원망은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이 담당합니다. 중간 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분들께 보다 초점을 맞추어 5조 8천억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8조 5천억 원 규모 이외에 추가적인 나머지 3조 5천억 원은 3차 지원망으로서 시중은행 등을 통하여 공급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도 다른 두 지원자금과 같이 1.5%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1.5% 간의 차이를 재정에서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보증의 범위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신속하고도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총 5조 5천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은행 대출액의 95%에서 100%를 보증하고 보증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율도 1% 이하로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총 3조 원 규모의 전액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이 긴급히 필요하는 소액자금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그리고 신속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 대출액의 100%를 전액 보증하고 보증 심사요건과 보증료 부담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에 위한 금융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 감소로 당장 현금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고 연체된 대출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은행권과 일부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기 연장을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2금융권의 대출까지 포함하여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건구 등을 포함하여 금융권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참여하여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대출에 대한 이자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자 걱정 없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상환기한이 도래한 이자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이 동참하여 일정한 전제하에 6개월간 이자 상환을 유예하겠습니다. 이러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에 대한 연체, 자본 잠식 등 부실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계대출과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향락 유흥업 관련 여신 등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연체된 대출에 대한 신용회복과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회복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추가하여 연체된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의 유예와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들의 연체 채권 등을 자산관리공사가 최대 2조 원 규모로 매입한 후 상환 유예 및 잔기에 걸친 분할 상환 등을 우선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채권 및 주식시장의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 회사채와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이 돈을 구하지 못하는 돈맥 경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 시장의 지나친 가격 변동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중소기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채권을 사서 돈을 순환시켜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과거 2008년 위기 극복에 기여했던 채권시장 안정펀드의 조성 경험과 운영의 묘를 살려 시장에 온기가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장안정채권담보부 증권, 즉 프라이머리 CBO의 신규 발행도 3년간 6조 7천억 원 규모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회사채를 인수하여 기업들의 급한 자금 소요를 지원하는 신속 인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인수한 채권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하여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도 안전판을 만들겠습니다. 주식시장의 과도한 불안이 실물경제와 경제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증권시장 안전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개별 종목이 아닌 시장 대표지수 상품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증권시장 안정기금의 세부적인 방안과 규모 등은 추후 비상경제회의를 통하여 발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거쳤던 많은 위기들이 사전 예고 없이 다가왔고 이에 대응했던 수단들도 수많은 변천을 거쳐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수많은 위기를 이겨낸 핵심은 정부와 기관, 민간,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아 대응했던 특유의 협력과 소통 그리고 근성이었습니다. 근본 대책은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현 상황이 전례 없는 새로운 위기이기에 대응 수단도 이에 상응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과 고민의 결과물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위기 대응의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경제 난국의 극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해왔던 우리 경제의 저력을 믿고 믿음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브리핑을 들으셨고 박예원 기자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박 기자, 지금 홍 부총리 브리핑 내용 핵심은 역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인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9개의 안건을 논의했는데 일부만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중에 핵심이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책입니다. 일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대출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 부총리가 밝혔는데요. 예.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7등급 이하,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일부 대출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 1차 지원을 재정에서 담당해서 저신용자들에게도 이 지원을 늘리겠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 또 2차 기업은행, 3차 시중은행 지원을 통해서 이들이 모두 1.5%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내용을 전달을 했고요. 예. 또 보증 프로그램도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보증 빨리 또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신용등급이 좀 낮아도 1.5%대 초저금리로 은행 가서 대출 받으실 수 있다, 이제는. 그리고 보증도 또 확대해서 해주겠다 하는 건데, 이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준이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은 금융기관마다 그 기준이 조금 다르지만 앞으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일정 부분 감소했거나 아니면 네. 규모가 작다거나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는 그 대상이 좀 넓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앞서 전해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그 카드 대금까지 포함해서 모든 금융권에 대출을 좀 유예해주고 이자 상환도 미뤄주겠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었는데요. 예. 이 부분도 또 중요합니다. 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가계의 신용 경세, 그러니까 빚 못 갚아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당장 조치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 또 한 가지, 이미 쓰러졌을 때, 그러니까 빚을 못 갚아서 이미 좀 연체가 진행됐을 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대상을 코로나19 피해 계층까지도 확대해서 좀 이 부분도 돕겠다 이런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내가 좀 신용등급이 낮아도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증도 확대되고 또 내가 이미 받아놓은 대출도 만기를 좀 연장해주고 이자 납부도 유예해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는 좀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아니면 정부 당국에 직접 문의를 해볼 수도 있겠죠. 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뜨거운 논란이 됐던 게 정부가 긴급 재난소득을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였거든요. 이건 빠졌네요. 네, 오늘 첫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줄지 안 줄지, 누구 줄지 이런 안이 결정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워낙 논란이 많아서인데요. 재원 마련, 효과, 형평성 이런 부분에서 찬반이 있어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네. 일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대통령께서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된다. 네.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하다. 통상적인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이게 모두 일부 자치단체가 먼저 첫 발을 뗀 긴급 재난소득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만간 정부 내에서 진전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정부가 9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그중에 5개만 먼저 좀 알려드리겠다. 나중에 4개는 차근차근 공개를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4개 중에 또 긴급 재난소득이 또 포함됐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